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매일 꼭 한 번씩은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며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황당한 사연부터 눈물 나는 이야기까지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구나 싶은데요.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많았죠. 최근에도 아주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수습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들께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사실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고 지금의 남편과는 2년 전에 재혼을 했답니다. 저는 아이도 없이 40대 초반에 이혼을 해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갔어요.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헤어졌기에 남자라면 신물이 났고 무섭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평생 남자와 다시 살아간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죠. 지금의 남편은 제가 남편의 갈빗집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신여사, 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나도 마누라가 병으로 죽고 10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소. 내 평생 또 한 번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소. 내가 남은 여생 편하게 지켜주리다. 우리가 정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벌써 평생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냥 다른 분들도 좋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동안 신여사를 혼자 오래 지켜보고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기 싫어서 나도 용기를 내보려고 하오. 남은 인생도 짧은데 우리 한번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봅시다. 저는 남편을 피하느라 바빴지만 어느새 남편에게 점점 의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6개월 정도 교제를 한 뒤에 바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지만 남편에겐 장성한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작년에 결혼도 했고 말이죠.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떨리고 무섭기까지 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좀 덤덤한 성격이라 재혼에 대해 별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 거죠 뭐. 제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만나셨는데 재혼까지 너무 빠르신 건 아니에요? 요즘엔 그냥 살림 안 합치고 친구처럼 연애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더 많다는데. 그렇게 지내보시면 어때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다 늙어서 무슨 연애며 친구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서 평생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며느라가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내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잘할게. 잘 좀 봐줘. 아버님이 우리 집 권력자신데 우리한테 잘 보일 게 뭐가 있나요? 앞으로 제가 잘 보여야겠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신다고 하던데 11살 차이라면서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잘 챙겨주셔서 고마울 뿐이지.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거의 쉰데렐라급이신데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쉰데렐라. 농담이에요, 농담. 며느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거니까 얼마나 달갑지 않겠어요.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도 거의 안 하고 명절이나 생일처럼 중요한 날이 아니면 굳이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식당에 자주 오는 탓에 한 달에 몇 번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저는 결혼을 했지만 갈빗집에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바쁜 시간엔 거의 매일 일을 해주러 가거든요. 남편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멍하니 있느니 가서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도움을 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카운터에서 주로 있었지만
골프를 치러 가는 날에는 나오지 않는데 며느리는 기가 막히게 그날을 알고는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오더라고요. 저 왔어요. 여기 근처 들렀다가 배고파서 밥 좀 먹고 가려고요. 괜찮죠? 그래. 잘 왔어. 지금 너무 손님이 많아서 저 구석에 앉아서 기다려줘. 저기요? 화장실 옆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요즘 며느리인데 구석에 박혀서 먹고 가라는 것처럼 들려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되게 잘해주나 봐요. 아버님 안 계신다고 식당에서 사장 노릇하시는 게 참...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가족인데 더 사정을 봐줘야지. 그리고 너는 혼자 잤니? 손님들이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게 맞지. 그냥 갈게요. 내가 뭐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음식점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받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 종업원으로 볼 때는 친절하시더니 사람이 변했네요. 아버님이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런가. 근데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아버님이 진짜 돈 관리에 철저하시거든요. 너무 재산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다 쫓겨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재산 욕심을 냈다는 거야? 그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아주 어이가 없네. 시어머니 대접 안 하고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하는 거는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말은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우리 남편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야, 뭐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우리 아버님이 갈비집 사장 아니었어도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할아버지랑 결혼했겠어요? 아우,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듣자 하니까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그땐 안 참고 네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할 거니까 입 조심하거라. 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세요?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갈게요. 그래요. 물론 남편이 저의 여생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게 결혼을 결심한 큰 이유이긴 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도 물론 좋고 든든했다고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제가 남편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재산 가로채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식당에서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고 남편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고요. 전 그저 남편과 오래오래 잘 살고픈 사람인데 며느리는 무슨 제가 재산 노리고 남편 잘못되기를 바라는 나쁜 여자인 것처럼 대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걸 보니 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겠구나 싶은 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지내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정도 후에 며느리가 또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오늘은 아버님도 계셨네요. 오늘 골프 가시는 날 아니었어요? 약속 취소됐다. 근데 넌 웬일이냐?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안 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근처 지나가다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려고 한번 와봤죠. 그리고 오빠가 요즘 여기 갈비 먹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갈비 좀 싸가려고요. 저 조금만 가져가도 되죠? 그래라. 여보, 얘 갈비 좀 싸줘요. 넌 어머니한텐 인사했냐? 어머, 거기 계셨네요. 몰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버님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 최고라니까요. 그래, 난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가려던 길이니까 갔다가 성수도 잘 먹여라. 남편이 있을 땐 얼마나 다소곳하게 말을 하는지 저랑 둘이 있을 때와는 아주 딴판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땐 저한테도 깍듯하게 대하는 행세를 하는데 얼마나 가식적인지 몰라요. 역시나 나가는 남편한테는 싱글싱글 웃어대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더니만 저를 돌아보곤 아주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저기요, 갈비랑 곰탕도 한 2인분 싸줘요. 환경오름은 나오니까 일회용 말고 냄비에 담아줘요. 내가 다음에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네 아랫사람이니? 아주 무슨 하인 부리듯이 말하는데 너 이거 안 고치면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버님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지금 바빠서 직원들 다 정신없는 거 안 보여? 사람들 계속 밀려들어서 정신없구만.
뭔 곰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너도 얼른 서빙 좀 거들어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뭐야? 나한테 지금 서빙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 참나. 나 이 집 며느리인 거 몰라요? 이 집 며느리니까 한창 바쁠 땐 너도 도와야지. 맨날 와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니? 얼른 저 5번 테이블에서 부른다. 얼른 가봐. 어머, 진짜 기가 막혀. 내가 그쪽보다 이 집에 먼저 시집 왔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굴 시켜? 아버님도 나한테 한 번도 서빙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그쪽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그쪽이야 여기서 원래 일하던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나는 다르잖아요. 뭐? 그쪽? 이게 진짜... 너 잠깐 나와. 지금 손님들이 쳐다보잖아. 빨리 나와. 뭐 무슨 말을 하려고요? 주차장으로 부르면 누가 겁날 줄 아나? 너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네 시어머니 자리로 들어왔어. 근데 시아버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태도가 확 달라지니? 내가 무슨 네 아랫사람이야? 솔직히 언제까지 가족으로 지낼지 누가 알아요? 아줌마가 내년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다음 달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다던데 무슨 시어머니 타령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 재산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솔직히 상냥하게 대할 순 없잖아요. 뭐라고? 누굴 돈에 환장한 여자로 하나? 그리고 혼인신고 안 했다고 누가 그래? 그럼 했다고요? 불쌍도 하시네요. 암튼 앞으로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그럼 나도 어른 대접은 해줄 테니까. 괜히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골로 가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네가 하도 부려먹는다고 직원들 전부 너 싫어하니까 그만 와. 난 분명 경고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시아버지한테는 알랑방귀 끼면서 호박짓 가면 진짜 확 다 불어버릴 테니까. 기가 막혀. 누군 남편 없나? 나도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해야겠네요. 그 얌전한 척하는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쫓겨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고 말해요, 아줌마. 별꼴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확 가버리고 저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주저앉았어요. 누군가와 소리 지르며 싸운 것도 처음인데 며느리가 저한테 막말을 해대니 비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하도 저한테 갑질을 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해서 남편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며느리가 지 남편과 아버님 앞에선 얼마나 예교가 많고 사근사근 말하는지 아무래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하고 결판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있었죠.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남편한테 말하기가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괜히 알려서 싸움 나고 하면 더 속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한 적 없는데 딱 느낌이 오더군요.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욕했다면서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네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식당 일을 하라고 해요. 아줌마야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식당에서도 우리 와이프 한 번도 일 시킨 적이 없는데 뭔 짓이에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식당이 너무 바쁘면 도울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리고 네 와이프가 나한테 더 심하게 말했다. 그건 말 안 하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조신한데 뭔 소리야? 여지껏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어디서 이간질을 시켜.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었더니 진짜 안 되겠네. 잘 살던 우리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당장 꺼져요. 우리 아버지한텐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나가라고. 너야말로 말 다 했니?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건 진작 알았다만 어떻게 네 아버지랑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쪽이 뭔데 우리 와이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쪽 때문에 아기 안 들어서면 책임질 거야? 지금도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힘든 사람인데 왜 괴롭히냐고. 우리 아버지한테서 당장 떨어지라고. 아들은 한참을 악을 쓰며 저한테 심한 말을 하고는 멋대로 끊어버렸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과의 대화 녹음한 걸 남편에게 모두 들려줬죠. 모든 걸 듣고 남편의 얼굴이 하얘져서 손을 부들부들거리더군요.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만은 감히 내 뒤에서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내가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까봐 그랬죠. 나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고 내가 더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나를 무시하고 이젠 아들까지 막말을 해대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이것들을 그냥 절대 가만 안 두겠어.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나중에 내가 재산 다 물려주면 나한테도 똑같이 막대하겠지. 지금이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푸시게. 당신이 얼마나 나랑 식당에 진심으로 하는지 난 다 알아. 외동아들 녀석을 엄마 없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너무 없어. 다 내 탓이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둘이 영문도 모르고 생글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웬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님,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할까요? 아버님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남편은 며느리와 아들을 한 번씩 노려보더니 제가 녹음한 걸 틀어놓았어요. 지 목소리를 알아들은 며느리와 아들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버님, 이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 여자, 저분이 저한테 먼저 화를 냈고 식당 일을 하라고 막 그랬어요. 너는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머니란 소리를 전혀 안 하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라고 똑바로 부르지 못해? 아니, 고모가 그러시던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다던데요. 그럼 어머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혼인신고 안 했다고 누가 그래? 내가 확인시켜주랴? 자, 봐라. 남편은 안방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가져다가 보여줬죠. 사실 남편한테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혼인신고하는 걸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최소 5년은 그냥 살고 나중에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귀찮아서 그냥 안 했다고 한 모양인데 사실 우리는 살림 합칠 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답니다. 아니, 고모들이 그렇게 나중에 하라고 말렸다던데 그새를 못 참고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당장 하자고 꼬셨죠, 그쵸? 아버지, 그 나이에 지금 여자에 미쳐서 제정신 아니시네.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하시려고.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당장 나가. 네 잘못 인정하고 싹싹 빌지 않으면 난 너랑 오늘부터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나가려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래요. 나도 아버지 꼭두각시 노릇하기 신물나요. 식당도 하나 줬으면 그만이지.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참견만 해대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여자 하나 때문에 아들이랑 등지겠다 이거죠? 저 여자 잘못 들여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 이 자식이 진짜 끝까지 정신을 안 차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철썩 때려버렸죠. 아들은 남편을 쏘아보더니 지 마누라 손목을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졌죠. 며느리가 아들 손을 팍 뿌리치고는 남편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로 깍듯이 모실게요. 제발 영 끊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당장 나와. 이제 이 집엔 발도 붙이지 말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아버지 그늘 아니면 뭐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래. 개뿔 능력도 없어서 아버지 식당 분전받아서 간신히 하고 있는 주제에. 당신은 아버님 없으면 끈 떨어진 년이야. 그런 당신 뭘 믿고 내가 살겠어? 아버님이랑 연 끊으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며느리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남편과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아들은 이제야 재산 보고 결혼한 게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차렸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지 와이프를 노려보더군요. 지 와이프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또 손을 확 쳐버리고 남편한테 비는 걸 보더니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답니다. 지 남편이 나가던지 말던지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주 가증스러운 눈물을 계속 흘려대더라고요.
모든 일의 원흉이 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전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요. 2년 끝낸다는 말 취소해주세요. 그전엔 안 가요. 너도 참 독하다. 네 남편 저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돈 떨어질까봐 이러고 있는 거니? 어이없게도 제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한테만 절절 울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거의 2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었죠. 참다 못한 남편이 다시 거실로 가서 소리소리 쳤어요. 너 내 말이 우스워 보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지금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다. 내가 지금 장난인 것 같아? 며느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결국 주춤대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며칠 후에 저한테 메시지를 띡 보냈는데 다 제 잘못이니까 나한테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모양인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날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 얘는 어떻게 해도 반성을 안 할 것 같았죠. 저는 결국 그동안 숨겼던 비밀을 남편과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여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으려고 하면 흠칫 놀라면서 빼내기 바쁜 게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아들은 아이를 무척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갈빗집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지 친구들 2명이랑 깔깔 웃어대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 또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며 지 친구들한테 으스대고 있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수다 떠느라 제가 온 걸 전혀 눈치 못 챘더군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것들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네. 그때 진짜 우리 세상이었는데 그때가 그립다야. 그때가 그립긴. 너는 지금이 전성기다야. 아니 어떻게 갈빗집 아들을 잡았어? 아니 아직 저녁도 아닌데 손님이 바글바글하네.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으겠다야. 그러게 우리 고딩 때 생각난다. 맨날 학교 안 가고 애들 삥 뜯고 그래가지고 담탱이가 도대체 니네는 커서 뭐 될 거냐고 한심해했잖아. 근데 얘를 봐. 완전 취집 성공이네. 그 담탱이보다 얘 남편이 훨씬 돈 잘 벌걸? 어떻게 꼬셨어? 내 친한 친구랑 아는 사이라 몇 번 봤는데 나한테 아주 뻑이 가가지고 사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사실 내 남편 완전 찐따거든. 얼굴도 못생기고 진짜 내 스타일 아니어서 그냥 갖고 놀라고 했는데 세상이 지네 갈빗집이라고 여길 데려온 거야. 그래서 바로 꼬셔서 결혼했지. 나야 남자 후리는 건 뭐 고딩 때부터 도가 텄잖아. 역시 이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를 많이 만나면 애들이 결혼 잘한다는 말이 딱 맞는다니까. 시아버지도 너한테 엄청 잘해준다며? 당연하지. 남편이 원래 그냥 회사 다녔는데 그깟 푼돈으로 무슨 돈을 버냐? 무조건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아버님 졸라서 분 좀 내달라고 내가 아양 좀 부렸더니 바로 식당 내줬잖아. 근데 남편이 장사머리가 없나 봐. 여기만큼 장사가 안 되네. 그래서 아버님 은퇴하라고 하고 여기를 좀 맡게 해야겠어. 어머, 얘 야망 큰 거 봐. 돈 좀 만지더니 완전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네. 너 저번에 옷 쇼핑몰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남편 지금 살살 꼬시고 있어. 아무래도 초반에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려고. 아우, 근데 갑자기 재혼을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그 늙은 여우가 중간에서 재산 가로챌까봐 너무 걱정돼.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 좀 없나? 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으면 재산 확 몰아주지 않을까? 아우, 싫어. 솔직히 살도 닦기 싫어. 너 내가 얼마나 얼굴 보는지 알잖아.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애를 갖냐? 그리고 남편 얼굴 닮으면 어쩔 거야. 애가 완전 불쌍하잖아. 평생 그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약 먹고 있잖아. 야,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몇 년 안에 이혼각인데? 내가 미쳤어? 이 집에 돈 떨어질 때까진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야지. 내 남편은 지금도 내 한마디에 꼼짝도 못해. 아씨, 지금까지 내 세상이었는데
늙은 여우가 꼴에 또 시어머니라고 자꾸 태클 걸어서 짜증나 죽겠다니까.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죠. 제가 종업원이던 시절부터 며느리가 워낙 갑질하고 싸가지 없이 굴어서 사실 그 속을 다 꿰뚫고 있었는데요. 정작 남편과 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했었죠. 남자들은 며느리의 가식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 진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다 본 남편이 깊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바보 같은 놈. 같이 살면서 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저런 애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나도 며느리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 일단 성수를 좀 불러야겠어. 근데 아무리 남편이 전화를 해도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어떡해요? 당신 그 동영상 성수한테 보내봐. 제가 동영상을 보내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아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자식아. 처음에 결혼한다고 10원 한 장 없는 애 데려다가 혼수까지 네가 다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결혼하면서 지가 본다고 텔레비전 하나만 달랑해오는 게 말이 되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원. 그런데 걔 하는 꼴을 봐라. 넌 진짜 모르고 있었냐? 여보, 얘가 제일 놀라고 힘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들은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말할 게 있다. 몇 달 전에 홀 매니저가 나한테 며느리가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그냥 무시했었는데 네 엄마랑 그런 일이 있고는 내가 CCTV를 다 돌려봤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네 엄마랑 내가 없을 때 와서 5만 원짜리 몇 장씩 쓱쓱 빼가더라. 아버지 식당에서도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식당에 와서도 카운터에 손을 대서 제가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런다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이 모저리 같은 놈, 그것도 마누라라고 끼고 돌았어? 당장 이혼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 며칠 후에 며느리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찾아왔죠. 제가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가 남편 앞에 무릎을 철퍽 꿇었었어요. 아버님, 제발 성수 씨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이혼하자더니 제가 절대 못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오늘 이혼 소송을 한 거 있죠? 아버님, 성수 씨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갑자기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성수가 왜 이혼하자고는 말을 안 하더냐? 네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아직도 남편 탓을 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집안일을 소홀히 했어요? 남편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되냐고요?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 좀 불러다가 혼내주세요, 아버님. 네가 뭔 잘못을 한 건지 아직도 모르는 거냐? 새어머니랑 좀 다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새어머니도 잘못한 게 있는데 저만 이혼당할 순 없죠. 그럼 아버님도 이혼하세요. 아이고, 머리야. 어디서 이런 게 집안에 들어왔어?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죠. 아주 표정이 차가운 게 며칠 전과는 얼굴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혼하자니까 여기 와서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네가 고등학교 일진인 줄 아냐? 아무 데서나 억지 부리면 다 될 줄 알아? 알고 보니까 나한테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대학 나왔다더니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 결혼 전까지 취직 한번 못하고 남자나 후리고 다니기로 유명했대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애한테 속아서는. 여보, 그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학력이 그렇게 중요해?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돌아봐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이걸 좀 봐라. 저는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며느리한테 보여줬죠.
그 당당하던 며느리가 동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여보, 이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냥 생색 좀 내려고 말한 거야. 내 진심이 아니라고.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이해해줘. 웃기고 있네. 내가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뭐? 못생겨서 안 낳는다고? 약을 먹고 있다고?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단 줄 알아? 내가 사람 시켜 알아봤는데 그깟 학력만 알아냈겠냐? 너 내가 사준 차 담보로 3천 대출까지 받았다며? 거기다 최근엔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까지 알아보고. 너 이거 범죄인 건 아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한 달에 500씩 갖다 주는데 그걸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아? 나도 당신만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해보려고 쇼핑몰 해보려면 돈이 좀 필요했어. 다 당신이랑 잘 살려고 그런 거잖아, 여보. 그래서 쇼핑몰 차린다고 대출받아서 홀랑 니네 집에 갖다 줬냐? 매달 나 몰래 친정에 100만 원씩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니네 집 워낙 못 사는 거 아니까 그냥 눈 감아줬던 거야. 나는 진짜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돌아온 건 네가 나 병신이라고 조롱하는 거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매일 아침마다 밥도 잘 차려주고 식당도 도와서 일할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혼만을 막아주세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주 서럽게 울면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손을 확 뿌리쳐버리자 아들 발목을 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죠. 여보,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될게. 그동안 당신 속인 건 진짜 미안해. 그래도 평생 함께 한다면서. 결혼하면 당신이 호강시켜 준다며.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내가 더 좋아해서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래도 집도 내가 해오고 혼수도 내 돈으로 다 해줬어. 우리 아버지랑 친구들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욕해도 그렇게 밀어붙여서 해줬더니 네가 우리 집을 우습게 알고 돈까지 훔치는 거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구구절절 걔한테 얘기해줄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 소송 시작한 마당에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 그건 내 명의 아파트고 내 아들한테 준 거다. 네가 식당에서 몇십만 원씩 계속 돈 훔쳐온 거는 내가 이미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 오면 조사를 받든지 형을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절도죄를 신고를 했다고요? 아버님, 가족 간에 급하면 잠깐 돈 갖다 쓸 수도 있지. 그걸로 어떻게 며느리를 신고를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차라리 나한테 와서 사정이 이러니 돈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줬겠지. 어디 도둑녀처럼 몰래와서 훔쳐간 주제에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 한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성수야, 쟤 끌어내라. 아버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거봐, 저 여자 들어와서 다 이사달이 난 거라고.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니까요. 저 여자도 조사 좀 해보라고요. 난 절대 이혼 안 해. 안 한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복도로 끌어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울면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자 같이 나갔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살다 평생에 집에 경찰까지 다 불러보고 늙어서 아주 마가 꼈구만.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해다 바친 걸 생각하면 배가 꼬여서 잠이 안 오겠어.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며느리의 절도죄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징역을 살 판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젊은 앤데 징역까지 살게 하는 건 너무해요. 그냥 합의해 주세요. 당신도 진짜 합의 안 할 생각은 아니죠? 마음 같아선 확 그냥 감방 보내버리고 싶어.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이 괘씸해서. 남편은 결국 합의를 해줬고 며느리는 500만 원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 이혼 소송도 2달 만에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이혼 판결 났고 제가 위자료 받고 끝났습니다.
뭐 걔야 해온 게 없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요. 재판장 와서 지 변호사랑 이혼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변명을 늘어놓는데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래, 네가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제 다 끝났으니 너도 좀 마음 추스려라. 그래, 네가 지금 제일 힘들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나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잠이 안 와.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걔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 받아주고 그냥 덮고 가려고 한 거죠. 어머니가 재혼하고 날마다 재산 지켜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랑 아버지 사이 이간질 시키고 제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어머니한테도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 사람과는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잘 지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거 알고는 그냥 남았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야, 다 이해해. 네가 제일 힘들었겠지. 어쩌면 좋니? 너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다. 앞으로 걔가 너한테 연락해도 절대 만나거나 전화 받아주지 마라. 알았어? 그리고 분점 장사도 잘 안 되니까 그걸 접고 본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해라. 이제 네가 물려받아야지. 나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번 일 때문에 기력이 없다. 앞으로는 그냥 은퇴하고 이 사람이랑 놀러나 다니련다. 그렇게 아들이 갈빗집을 물려받았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보러 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바쁜 걸 아니까 진짜 바쁜 날에는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있을 땐 아들과 밥 한 번 같이 못 먹었는데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아들이 살갑게 안부 전화를 해줄 만큼 친해졌네요. 주말엔 종종 집으로 와서 세 식구가 함께 식사도 자주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있을 땐 명절에도 같이 모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세 식구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흐뭇하더라고요. 장 매니저 말 들으니까 걔가 아직도 식당에 가끔 찾아온다며? 그게 진짜냐? 그 요망한 걸 어쩔고? 네, 제가 핸드폰 번호 바꿨더니 식당으로 전화해서 저한테 울면서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 때도 많아요. 식당 찾아오면 매니저님이 저 없다고 칼같이 차단해줘서 지금까지 마주친 적은 없어요. 장 매니저가 아주 큰일을 해주는구나. 그 화상 또 찾아오면 그냥 경찰 불러라. 그거 하나 때문에 식당을 옮길 수도 없고 아주 골칫거리구나. 시간 지나면 이젠 안 오겠죠. 걔가 그럴 때마다 저도 진절머리 나네요. 걱정 마세요. 걔랑 다시 합칠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한테 하도 질려서 당분간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 식당이 너무 바빠서 개인 시간이 별로 없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아물면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아. 그리고 아직 젊은데 혼자 살면 되겠니? 그러게요. 어머니 보니까 참 좋은 여자도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식당 일 도와주시니까 진짜 든든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고 싶네요. 아버지는 늙음하게 좋으시겠어요. 이놈의 아비를 놀려? 그래, 너도 얼른 좋은 여자 찾아봐라.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씨를 봐야지 이 녀석아. 이제는 시간이 꽤 흘러 어느덧 이혼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상처가 많이 아문 듯한 아들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아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는데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서로 함께 도우며 인생을 가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이 끊이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면 그건 결국 다 자기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이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